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9월 1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매매 어떻게 즐겁게 잘 마무리하셨나요? 오늘 코스피가 1% 정도 오르고 코스닥이 0.6% 정도 오르고, 하지만 뭐 장중에 등락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종목들도 요동을 많이 쳐서 매매하기 쉬운 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치고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서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장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좋은 결과가 있으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또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특징주 한번 샅샅이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가져온 특징주는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소부장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거론이 많이 되는 종목이죠.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는 주 사업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화합물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뭔가 좀 내용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냉매 가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이제 반도체 제작에 꼭 필요한 가스 중에 하나, 이제 불화수소 이쪽 같은 경우 뭐 그런 소재들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 시장에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다. 냉매가스 등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후성이라는 회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내용도 사업 내용이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강한 이슈를 받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있어서는 이런 불소 화합물의 판매가 늘었다던가 사업 내용에서 굉장히 뛰어나졌다 라기보다는 지금 일본의 총리 선출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아베 정권에서 계속 해왔던 이제 한국과의 안 좋은 관계 상에서 지금 불화수소가 계속 국산화가 추진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일본 관련주, 이제 애국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정권이 조금 이제 친한 인사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계속 이제 극우 인사로 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후성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극우 인사가 일본에 집권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덕분에 불화수소라든가 다 국산화가 진행이 될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후성에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뭐 심플하게 사업 내용보다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랑 사이 안 좋으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과 섹터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성 본격적으로 차트 한번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봉 먼저 살펴볼 텐데 잠시 확대를 한번 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 보고 계신데요. 한동안 횡보하다가 또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특징주 리뷰해 드릴 때 항상 거래량 중심에서 보는데, 일단 일봉상 큰 추세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불화수소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다만 이제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코로나 때 한번 모든 섹터 종목들이 이렇게 꺾였었죠. 이렇게 한번 무너졌었죠. 반일 테마주들이 강한 슈팅을 보였었던 작년에 굉장히 후성도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좀 안 좋은 흐름 보였다가 다시금 추세로 올려와서 지금은 지지를 받고 다시 재출발을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도 좀 특징적인 거래량이 나왔죠. 2019년에 특징적인 파동이 나왔을 때와 굉장히 좀 흡사한 흐름이고요. 이 종목 특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하루만으로는 안 끝납니다. 이제 뭐 마찬가지로 들어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세기,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따라서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닐지 정해지겠지만, 종목만의 특징을 봤을 때는 특징적인 거래량 한 번 터졌을 때 치고 빠지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 추세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은 121선, 일봉상 121선 지지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최근에 잘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빠졌던 구간, 이 구간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 상승 이후에서는 이 구간이 좀 매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에 굉장히 유력한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구간마다 매수를 받쳐주고 이후에 상승을 이끌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이번 상승의 주체 있겠죠. 지금 이 후성이라는 종목을 밀어 올리는데 힘을 많이 쏟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종목별 투자자 추이를 보게 되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기관이에요. 네.
기관 같은 경우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특징적인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특히나 이제 80억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제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쭉 넘겨봐도 기관이 하루에 80억 순매수로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 중에서도 투신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연기금 20억 정도 들어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금 재밌는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테마로 그냥 치고 빠지는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 자금 흐름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분봉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차트상에서도 보여요. 자,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3분봉상 흐름이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의 움직임인데 보시면 보통 이렇게 거의 20% 가까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보시면 요 구간이 지금 만원 구간입니다. 만원 구간. 이렇게 만원으로 호가가 바뀌는 구간은 이제 만원 위부터는 한 틱 한 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익절 구간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이까지 이렇게 쭉 잘 올라왔다가도 여기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다르죠.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쭉 시초가부터 해서 천국의 계단에 뭐 맞춰서 이렇게 올라서 20%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만원을 만나면서 맞고 떨어지긴 합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했던 지지 구간을 잘 받치면서 그 이상 흘리지 않게 됐죠.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분봉상 특징적인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중요 거래량 발생한 부분들, 이 구간들 보시게 되면 어느 구간이냐면 요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들 여기서부터 요 정도 구간까지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징적인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졌던 구간, 여기는 아무래도 만원을 돌파하는 구간, 재돌파를 시도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던 부분인데 그대로 뻗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잡아봤을 때 우리는 중요한 흐름상 추세 지지 구간은 여기에서 여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 밴드가 굉장히 강한 구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지지는 이쪽에서 나왔단 말이죠. 보게 되면 여기 특정 이제 상승 랠리를 끝내는 시점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발산이 한번 나왔죠. 이렇게 큰 봉이 터지면 보통 이 봉이 기준봉이 됩니다. 분봉상 기준봉. 그래서 기준봉이 이렇게 잡히게 됐을 때 이 하단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9,600원 선 정도가 되는데 9,600원 선을 그 이후에 만원대 시도 이후 급락할 때 받쳐줬어요. 매도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쳤고 오늘 장 막판에 이제 이 시간쯤이 이제 12시 부근인데 12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 끝나는 시점까지 이 박스를 깨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추가로 다시 한번 모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는 못했지만 내용이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자금이 흐르지 않게 받쳐주는 주체는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기관이라는 거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뻗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음을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개별 그냥 종목으로 뭐 예를 들어서 모나미나 신성통상 같은 애국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치고 빠지는 흐름 나왔거든요. 하지만 후성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최근에 다 뚫어냈어요. 오늘 구간에서 다 뚫어냈고 그걸 굉장히 좀 쉽게 해냈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12,000원 선까지는 크게 특출난 이제 저항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다음 주 정도까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봤을 때는 최대 뻗는 구간 12,000원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금을 빼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익절하고 나가는 주체가 지금 올리는 주체와 같아지면 위험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관이 다시 크게 자금을 뺀다 이런 게 보이게 되면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다만 장중에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량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내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 매매 기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매매 기준 찾기 위해서 일단 이 종목의 특징적인 거래량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거래량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얘기를 하죠. 뉴스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돈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땡겨서 올해 초부터 해서 좀 특징적인 거래량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이제 코로나 시즌까지 쭉 땡겨 봤을 때도 최근에 특징적인 거래량으로 발생하는 거는 3분봉상 확인되는 거는
이제 200만 주 정도네요. 3분봉상 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출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머지않은 과거에 있었네요. 8월 초에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150만 주가 넘는, 분봉상 150만 주가 넘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흐름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흐름이 조금 계속해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좀 꺾이고 쉬어가는 구간이 지금 거쳤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거,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게요. 보시게 되면 특징적인 거래량이 터지고 그 이후에 매도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붙지 못했어요. 즉 여기 구간에 들어왔던 돈이 아직 다 소화가 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뭐 적절하게 익절을 하고 나간다던가 그러려면 몸통이 굉장히 짧은 양봉이라던가 몸통이 짧은 음봉 정도에서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아니면 혹은 이제 200만 주에 흡사하는 요런 봉이 터지는 경우에 3분 봉상 이게 터지는 경우에는 이거 익절하고 나간다, 좀 주요 물량들이 나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있었던 경우에는 꽉 채운 양봉이었죠. 이런 것들은 돈을 밀어넣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구간이 한번 쉬어가는 기간을 겪었던 거죠. 최근에 지수 안 좋을 때 같이 완전 쫙 흘렀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지금 상황 일본에서 이제 포스트 아베 선출하고 있죠. 총리 선출하고 있죠. 이제 이런 이슈를 봤을 때 지금 유력 차기 총리가 한국에 반한 인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에서 재료를 잘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시세를 만드는 겁니다. 올리는 주체가 아무래도 똑같겠죠. 네, 그래서 기관이 마음먹고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특징적인 거래량도 체크를 해봤으니까 우리는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보합 출발을 했을 때부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 종가가 요쯤에서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제 10,000원 바로 근처에 있는 구간에서는 워낙 이제 호가가 작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이제 밴드를 이제 아까 우리가 잡아놨던 중요 지지선을 보고 내일 보합 혹은 약세 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매수 구간은 이 밴드입니다. 10,000원부터 9,600원 사이, 여기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매수 타이밍은 사실 요 하단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와중에 앞으로 더 뻗어나갈 여지가 많고, 다만 수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흔들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구간까지 흔드냐라고 하면 이 박스가 굉장히 유력하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땐 이 박스 하단에서 들어간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매수 포인트는 9,600원에서 9,700원 정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고요. 다만 내일 계속해서 강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도 너무 잘 잡아놨고 자금도 너무 티나게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 나는 일단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시초가에서 먼저 잡으시고 대신에 분할해서 잡으시는 겁니다. 1분할 뭐 2분할 정도로 해서 혹은 3분할을 해서 시초가에 먼저 잡고 내려오면 요 밑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라도 이까지 안 오고 뻗어버렸을 경우에 내가 이거 날아가는데 하면서 급하게 달라붙어서 뇌동매매하는 경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보합이나 약세 출발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게 갭상승으로 해서 10,000원 위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000원 위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10,000원 위 붙으면 한 틱 한 틱이 거의 0.4%에서 0.5%에 육박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1,300원, 1,200원, 예를 들어서 이제 1,400원 이하, 1,300원 이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시작하게 됐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추천드리는 부분은 10,000원까지 내려오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밀려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더 튀어나오면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전장에는 아시다시피 등락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내일 시초가가 여기서 잡히면 요렇게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요 정도 구간을 찍었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일단 갭이 출발을 했다. 근데 갭이 1,400원 이하 일 경우에는 나는 1차 매수를 바로 이제 바로 시초가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한번 눌러주는 10,000원 구간까지 눌러주는 걸 좀 기다려 보겠다.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매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종목에 난 일단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1차로 시초가 사시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까지 내려오면 2차 매수 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손절이라든가 대응을 고민해야 되는 구간은 바로 9,600원 근처입니다. 이 구간을 2% 이상 강하게 빼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그러면 손절 구간이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에서 잡는 경우는 리스크는 그만큼 크다. 내가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성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 잡아드렸는데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는 불화수소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애국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국산 소재 국산 이제 뭐 소재 국산화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부각이 될수록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유력하게 다음 총리로 보고 있는 인사가 만약에 이제 극우 인사, 일본의 극우 인사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뻗어나갈 뉴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고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굉장히 특징적인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200만 주, 150만 주 이상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겠죠. 이 봉이 터졌을 때 나는 혹은 익절 혹은 손절을 대응할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보합이나 약세 출발을 했을 때 나는 매수 포인트를 이렇게 시초가를 잡더라도 분할해서 잡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갭상승 출발을 했을 때는 1차를 잡더라도 이 만원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 2차 매수를 할 부분을 남겨놓는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력이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 받으셔서 후성 매매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